자, 오늘 신성고 2학년 N기출 2강의 4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4번. 복습해주세요. 수학 재밌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는 거 알고 영어 재미없는 거 압니다. 근데 신성고 특이잖아 그게. 내가 신성고를 8년 동안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수학과학에 항상 밀려서 신성고를 어떻게든 어머님 상담하면 우리 애 영어 좀 하게 해주세요. 수학만 해서 미치겠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받아요. 쌤은 기본적으로. 신성고를 내가 8년 동안 맡으면서 안 그랬던 적이 없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들 편식하시면요 언젠간 탈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재밌는 것만 골라셔서 그거 잘한다고 해서 그래 그렇게 해서 잘해도 그냥 거기에서 거길 뿐이야. 그러니까 영어 좀 심도 있게 해주세요. 좀 영어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발 복습 안 하면요 그냥 니네 그 어중뛴 단어 몇 개 가지고 짚어서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내신 하시면요 진짜 개작살나 얘들아. 알겠어? 니네가 1학년 때 경험해봤잖아. 신성고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그걸 또 반복하고 있으면 어떡해. 시험 범위가 어딘지도 무슨 지문이 나오는지도 복습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고. 안 돼 있는 게 너무 티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좀 그라데이션 분노가 조금 올라올라 그래 지금. 너무 바보 같아서 진짜. 복습 좀 꼭 좀 하세요. 알겠죠? 오늘도 변형 문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복습 좀 하시고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 문장 들어갑니다. Not until 네모칸 쳐두시고 뭐가 나오니? It w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Not until 다음에 주어 동사나 명사 덩어리가 나오고 나서 3하고 the Hopper months after Hubble Space가 telescope was launched in April 1990 at that NASA finally 이렇게 나왔죠. 됐네 뭔가. It was that을 한 세트로 먼저 묶읍시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 강조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강조된 거냐? Not until 구문이 강조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not until이 합쳐져서 뭐의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고 나서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야. A 하고 나서야 B 합니다. 자, 지금은 it is that이 없으니까 없는 상태를 그대로 썼어. 그래서 이때는 not이 부정어로서 강조됐기 때문에 B의 문장 자체를 도치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it is that을 강조로 넣잖아. it is not until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대신 that 다음에 B가 나오잖아. 그럼 이때는 도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으로 써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not until 3 and a half months 그러니까 3개월 반 정도가 되고 나서야 after 뭐한 이후에 허블 스페이스의 그 망원경이 1990년 4월에 시작된 이래로 그 이후로 한 3.3개월 3개월하고도 한 절반 3개월 반 정도 되는 그 시간이 되고 나서야 나사는 마침내 determined 결정했습니다. 원인을 뭐의 원인? 이 perplexing spherical aberration 즉 curvature error라는 그 문제점을 원인을 결정해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이 시작되고 나서 한 3개월 반 정도가 되고 나서야 나사가 문제를 해결했대. 그 문제 어떤 문제들아? had made it incapable 할 수가 없었던 해낼 수 없었던 of performing full range of tasks 그 임무의 완전한 범주를 수행할 수 없는 이 되겠죠. 그렇죠?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그 명분을 찾아내게 되었다. 규정하게 되었다. 그 임무 어떤 임무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의 수동태 문장으로 끝나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태스크스를 꾸며주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해 망원경이 뭐 할 수가 없었어. 그 임무들의 완전한 범주, 전체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그 문제를 나사가 규정 지은 거죠. 어떤 임무인데요? It had been designated. 그 문제가 설계되어진 그 임무들의 완전한 범주를 다 할 수가 없었다. 망원경이 되겠네요. 그렇죠? 망원경이 설계된 그 임무들의 완전한 임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뭐 했다? 그 문제의 원인을 규정짓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첫 문장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not until 구문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확실히 있으셔야 된다는 거. 무슨 뜻? 하고 나서야의 뜻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when the Hubble mirror, 그 허블의 어떤 거울이 had arrived at, 도달하게 되었을 때 어디로? for final polishing at the Perkin-Amlis Dunbury. 이 지역에 있는 마침내 이 폴리시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갈고 닦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최종 어떤 마지막 갈고 닦음에 있어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허블 망원경의 그 거울이 이 커네티컷에 planted back in the 1979. 1979년으로 돌아가는 그 커네티컷의 어떤 그 여기에서 말하는 플랜트는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겠고 그 곳에서 it was tested 검증이 되었습니다. with 뭐와 함께 새롭게 개발된 super accurate tester. 그러니까 완전 정확한 이 테스터기, 새롭게 개발된 그 테스트기와 함께 그것이 테스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야? 할 수 없던 그 문제의 원인을 규정지었다라는 것의 과정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죠? 요 79년에 요 최종 마지막 연마하는 시기가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검증되어진 거지. 새롭게 개발된 테스터기로. 뭐 하기 위해서? To guarantee는 목적이 되는 거야,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that 보장하기 위해서. mirror의 어떤 optical properties. 이 어떤 거울의 최적화된 어떤 속성들이 나사의 어떤 exacting standards, 나사의 어떤 그 기준들, 나사의 어떤 그 exacting, 엄격한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 guarantee에 지금 목적어 대절을 쓰고 있으니까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와줘야 되겠죠. 충족시키다 나사의 기준들. 여기까지 목적어 완전한 문장.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허블 거울이 어디 도달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연마 작업을 위해서 어디? 이 지역 커네티컷 주어아니다 미안. 커네티컷 요 덴버리라는 지역 이 플랜트의 1979년에 다시 이렇게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 허블 미러는 검토가 되어졌어. 뭐와 함께? 새롭게 개발된 완전 정확한 테스터기와 함께. 뭐 하기 위해서? 이 거울의 최적화된 어떤 속성이 그 나사의 어떤 엄격한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 망원경의 거울이 나사의 커네티컷주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테스터기는 showed,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냐? that 그 거울이 had a small degree, 아주 작은 degree of spherical aberration. 그래서 어떤 그런 소량의 어떤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 뭐의 정도? 1/2 wavelength, 이 파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spherical aberration은 이제 구면 수차의 어떤 소량의 존재를 보여주게 되었고, 이게 무엇이냐? within 어디 내에서 수용할 만한 어떤 한계 속에서 뭐에 대한 of that stage of manufacture, 이 생산 단계를 위해 그런 어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제한 속에 잘 그 수치의 어떤 영향의 소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테스터기가 보여주었어. 그래서 이 패클린 엘무라는 팀이 그리고 나서 began the final polishing process, 마지막 최종 연마 과정 같은 것들을 시작하게 되었어. 뭐와 함께? 계속적으로 1981년까지 계속해서 이 연마 작업을 진행했고, 문장이 끝나고 폴리싱 아웃하고 지금 ing 나왔으니까 얘 뭐다? 분사 구문이다 라는 거 판단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뭐를?
deviation of the new tester had found. 여기 보시면 명사 다음에 뜬금없이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안명사 수식어라는 거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그 새로운 테스트키가 발견했었던 deviation은 원래 벗어남을 얘기하거든. 이탈, 벗어남 이런 뜻이야. 그런 이탈 같은 것들을 잘 연마를 해 나가면서 이런 어떤 최종 연마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망원경의 그 거울이 굉장히 티끌 하나 없이 잘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갈고 닦았다, 연마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직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잘 갈고 닦는 과정이 있었는데, 오직 문제는 뭐였다? 여기 이제 컴마를 대신해서 이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데디아가 문제였던 거야. There was a 뭐가 있었다? Undiscovered, 발견되지 않은 1mm error, 1mm, 1mm의 오류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어. 어디에서? 그 구조상, 그 테스터기의 구조상 1mm의 에러, 오류가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 자, 그러면 요 문장 자체를 문장 삽입으로 놓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뭐야? 그 거울이 나사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커네티컷주에 와가지고 그걸 테스터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잘 연마 작업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작업 뒤에 문제가 있다라는 유일한 문제성을 however 없이 그냥 바로 문제점으로 도달해서 잘 갈고 닦았는데 유일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 이 문제점에 대한 얘기의 부연 설명이 이어져야 될 거야.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상 잘 연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문장에 뭐가 이어질 거야? problem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하나의 문장이 이 문단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건 이 문제 자체가 뭘로 이어진다? 삽입으로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유일한 문제가 잘 연마되고 있었는데 테스터기에 있는 1mm의 오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음 문장에 by using it. 그래서 그 테스터기를 사용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뭐를? polishing process. 아까 그 연마의 과정들을 잘 감시하기 위해서 그 장치를, 테스터기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의 팀들이 had distorted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perfected mirror surface, 완벽하게 된 어떤 거울의 표면이라기보다는 결국 뭐야? 그들은 뭐야? 왜곡된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지. 즉 다시 말해 왜곡시켰다 이거야. 뭐하기보다는 완벽하게 가져가기보다는. 헤드 PP가 지금 병렬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동안에? Final polishing. 이해되겠어? 연마 작업이 지금까지는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테스터기에 1mm의 오류가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테스터기를 사용하면 결국 오류가 생겨날 터이니 결국 완벽한 미러의 서페이스를 가져간 거라기보다는 결국 뭐? 왜곡된 형태의 미러의 서페이스를 가져가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 최종 연마 작업 동안에. 문장 끝나고 나서 ing니까 역시 만들면서 분사구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뭘 만들면서? 그 앞서 말했던 그 영역에 그 수차의 어떤 그 합계를 that was later, 나중에는 뭘 만들어낼? 그런 headache, 골칫거리라고 하죠. 두통을 만들어낼 그런 orbiting telescope, 그 망원경, 궤도를 두는 망원경에 그런 골칫거리를 만들어내게 될 그런 어떤 수차 영역에 있어서의 수차 영역을 만들면서 이 최종 연마 작업에 결국 뭐다? 왜곡된 형태를 갖게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지막 문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어휘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먼저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 오류의 편차를 보기 위해서 연마 작업을 잘 감시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넣은 거고, 핵심은 얘죠. distorted. 결국 앞에 1mm의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왜곡시켰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휘로서 맞게 쓰였다라는 거 챙겨두셔야 되겠고, creating도 결국 뭘 만들었다 얘들아? 이런 어떤 나중에 뭐가 될? 골칫거리가 될. 그러니까 왜곡된 걸 가져가다 보니까 그 오류를 그냥 수용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이제 마이너스를 만들게 될 이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블 망원경이 이제 그 검토,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봤지만 결국 하나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왜곡된 형태의 이 거울의 표면을
왜곡시키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나중에 골칫거리가 되었다라는 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진짜 순서나 삽입 문제 패턴으로서 흐름 문제로 내기에 정말 좋다라는 거 한번 잘 챙겨 두시고요.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In addition to 전치사 to입니다. 이 친구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야. 역시 추가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거야. A뿐만 아니라 주어도 동사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일단은 추가의 의미로서 in addition to 전치사 to다. 그래서 동사 모양 뭐 온다? 동명사 온다. 잊지 마세요. 뭐뭐뿐만 아니라 dividing government powers 이 정부의 힘, 권력이라는 걸 into three branches 세 개의 갈래로 dividing은 나눈다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constitution include 이 헌법은요 포함하고 있어요. A bill of rights 법안이죠. bill은 right 권리죠. 무슨 권리? is designed to protect suspect individual rights. 특정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가 되어지는 어떤 법안의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뭐? freedom 자유 같은 것들도 말이야. 개인의 권리나 자유 같은 것들을 보호할. 어디로부터? 정부의 어떤 interference. interference는 뭡니까? 개입이죠. 개입. 간섭, 개입.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어떤 개인의 권리나 자유 같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설계되고 있는 이런 법안의 권리들의 법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필자는 잘 들어봐. A뿐만 아니라 B라는 거는 A를 강조점으로 두고 있다는 거야? B를 강조점으로 두고 있다는 거야? B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부의 세 갈래로 갈라진 그 포인트를 잡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다? 이거. 그래서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좋다는 거 아니야. 이게 주제니까. 이게 빈칸 포인트로 놓기 좋다 이거야. 개인의 어떤 권리나 자유 같은 것들을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법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법이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보호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주셔야 될 거야. 그래서 some of the guarantees in the Bill of the Rights 즉 그 권리의 법안 속에서 결국 guarantees 보장하고 있는 것들이 concern 얘가 본동사죠. 관련되어 있다. 뭐와?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some of 복수명사 할 때 some of 뒤에는 얘들아 단수명사, 복수명사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수일치하는 게 아니야. some이랑 수일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수일치하는 거야? guarantes랑 수일치를 해줘야 돼. guarantees 앞에 더 붙었으니까 얘가 명사로 쓰여서 주어가 되겠고 그 복수에 맞춰서 concern으로 쓴 것도 전혀 틀린 거 없다. 수일치도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그 권리의 그 bills of rights 그 법안의 어떤 권리들 그런 것들 중에 일부가 결국 뭐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그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 정부는 may not interfere with 방해하다 interfere with가 한 세트야 얘들아. 방해하지 않을지 몰라요. 개인의 어떤 말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어떤 자유라든지 freedom of religious worship 종교의 어떤 숭배의 자유라든지 assemble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해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 뭐 있다 얘들아? 표현의 자유. 그걸 이제 부연 설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어떤 특정 종교 집단이나 특정 정치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디 서울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여는 거, 그치? 그런 거 가지고 법으로 처벌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죠. 왜?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들은 개인들의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호한다. 자유를.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The Bill of Rights, 그 앞서 말했던 권리의 법안들은 또한이니까 얘 뭐야? 추가 부사야 얘들아. 그럼 앞에서 얘기했었던 The Bills of Rights에 대한 주가 설명이 얘기 나오는 거야. 뭘 보장한다 얘들아? The right of the fair. fair은 공정한. criminal procedure. 공정한 어떤 범죄의 어떤 절차의 권리 같은 것들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For those accused of the breaking laws.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이거 몇 번 했던 거죠?
이 독해 시간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 독언 시간, 독주 시간에. those who 동사하게 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동사한 사람들이란 뜻이야. 오케이? 근데 동사한 사람들인데 얘가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얘를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참고로 여기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야. 근데 비동사가 올 경우에는 뒤에 진행형의 ing와 수동태 pp가 지금처럼 이게 뒤에 나오게 되거든. 근데 이때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버리면 those 다음에 뭐가 바로 나와? ing나 pp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맞지? 여기까지 이해돼? 저기 괜찮아? 니네 또 한탕 뛰고 왔어? 니네 뭐 앞에서 학원이 있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ing하고 있는 사람들, pp된 사람들 이렇게 접근하셔야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니네가 those accused of breaking laws, 법을 위반한 것에 고발된 사람들을 위한 어떤 공정한 어떤 범죄 절차 같은 것들의 권리도 뭐 해주고 있다? 그 법안이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우리 뭐 그거 있잖아. 뭔가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그 무슨 뭐의 절차라고 하죠? 그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맞아. 미란다 원칙. 그거 하잖아. 그치? 그것도 뭐야? 지금 딱 봐도 현행범으로서 요 자식 잡아가면 그냥 감옥에 쳐넣으면 되는데 그래도 너가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치? 이런 것들 하면서 존중해 주는 거지. 그치? 일단 가자. 일단 가서 조사해 보자. 그래서 이제 바로 현행범은 바로 그냥 100%인데 어쨌든 그러니 또 똑같은 거 여기 여기서 끊기죠.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런 권리들이 때때로는 불리워집니다. 요 are called 기억나? be called는 뭐야 얘들아? call이라는 동사가 또 오형식 동사다 보니까 목적어 A를 목적격 보어 B라고 부르다라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면 얘가 A는 불리워지는 거지. 뭐라고? B라고 불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였던 B가 이 자리에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능동이든 수동이든 똑같아. 사실 의미는 똑같고 말 그대로 태만 다른 거잖아. 뻔데. 말의 뻔데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A는 B라고 불리워지는 건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B가 이제 보통 명사의 패턴으로서 보어가 나오거든. 그럼 니네가 착각하는 게 선생님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못 나오는데 왜 여기 명사가 있죠? 이런 질문 많이 와. be called의 특징이 뭐야 얘들아?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인 거야. 그럼 이걸 다른 얘기로 돌려보면 능동태 콜에는 결국 명사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 몇 개 나올 수 있다? 2개 나올 수 있고 능동태에서는. 수동태에서는 몇 개 나온다? 1개가 나온다가 특징이야. 오케이? 그럼 니네가 이걸 봤을 때 be called 다음에 엄마 여기 명사 나왔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의 명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뭐다? 보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그런 권리는 때때로 뭐라고 불러? due process, 이 적법 절차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아우 용어도 힘들다. 그지? 이게 아마 사관학교 문제인가 그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y include, 그 권리들은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계속 these rights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뭘 포함하고 있어? provisions that someone accused of a crime, 누군가가 범죄라는 것을 고발하게 되는 이 provisio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소 같은 거라고 하거든요. 기소를 포함하고 있고 포함하고 있는 sorry. 이렇게 가야겠다. someone, 이 대절의 주어입니다. accused of a crime, 범죄로 고발을 받은 그 누군가가 must be charged. charged는 뭐야? 말 그대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범죄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with a crime, 그 범죄에 대한 기소를 받게 되는 거고 and is presumed, 이렇게 innocent, 결백하다라고. 언제까지? proven guilty. 이 범죄가 입증될 때까지, guilty는 그 무죄죠. 이 범죄가 정식으로 입증될 때까지 그 뭐에 무결함을 난 아니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라는 거. 추정되어야 한다는 거. 뭐가? 그 사람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정 같은 거, provision, 규정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
이 앞서 말한 법안들은 규정들이 포함되고 있는 건데 그 규정이라는 명사의 대절이 지금 뭐가 나왔어? 누군가가 고발받은 누군가가 기소되어야 된다. 그 범죄로 기소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and 다음에 is presume 하고 나왔다는 건 여기 must랑 동사랑 병렬 구조야. 그렇다는 얘기는 주어를 계속 고발받은 그 누군가로 계속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발받은 사람이 또 뭐가 돼야 돼? 규정이 돼야 돼. 뭐라고? innocent, 무고하다고. 이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이 사람이 무고하다고 계속 입증될 때까지는 그 무죄로 계속 추정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어디니? 데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고함이라고 계속 무죄라고 계속 추정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이 사람이 진짜 그 범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아무런 죄인으로서 치부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또 여기 나왔다 얘들아. 이번엔 뭐니 얘들아? 더 플러스 뭐 나온 거야? 형용사 나온 거지. 형용사로서 분사 PP가 나온 거라고 얘들아. 그럼 the accused는 뭐 한 사람들? 제 복수야 얘들아. 뭐뭐 한 사람들. 고발 당한 사람들. 그래서 고발된 사람들. 얘네 the accused has a right. to attorney. 왜 accused가 이거 the accused는 has a right. 이거 잘못됐는데? 우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이죠? 복수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게 have입니다. have. 그래서 the accused들은 뭘 가지고 있어? 그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and there must be a trial. trial은 이제 심판이죠. 심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뭐라고 선언하는 심판? 누군가가 guilt. 죄가 있다. 뭐 하기 전에? 처벌이 주어지기 이전에 저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주장해야 될 그 재판이 또 있어야만 합니다. 라는 거야. 변호사를 그 고발당한 사람은 변호사를 설립할 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기 전에 어떻게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이 재판도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따라서 the bills of rights. 여태까지 얘기한 bills of rights는 뭐니 얘들아?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게 주제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한 개인의 뭐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어떤 statement, 말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어떤 미국인들의 믿음, 뭐에 대한? In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freedom. 앞에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니까 양괄식 구조의 글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자유의 어떤 중요성 속에서의 미국인들의 어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뭐가? Bills of Rights. 즉 Bills of Rights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자유를 상징하는 권리의 법안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법정 용어들이 꽤나 나왔기 때문에 난도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Emotion Socialization.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거든요. 요거는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1번 지문 보도록 할게요. 일단 3개 먼저 하고 쉬도록 합시다. 잘하면 6개도 가능하겠는데? 쌤이 이따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으니까 가봅시다. 자, 감정사회화라는 거. 감정사회화라는 짝대기는 무슨 역할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방금 앞에서 한 얘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얘기한다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수식어라고 보셔도 돼요. Learning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야. 감정에 관해서. 또 how to deal with them. 여기 them이 뭐야? 앞에서 얘기했었던 emotions가 되는 거지.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에 관해서 배우고 또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그 감정 사회화라는 것은 starts early in life. 삶의 초창기에 시작이 됩니다. 아, 감정 사회화라는 건 태어나서 초창기에 시작이 된다는 거야. and 그리고 plays 썼다는 건 주어를 계속 누구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감정 사회화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또 감정사회화라는 건 plays a fundamental role. 근본적인 역할을 하죠. 필수적인 역할. for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감정의 규제 발달에 있어서의 근본적 역할을 하는 게 감정사회화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사회화가 뭐라고 얘들아? 타인으로부터 생애 초기에 타인으로부터 그 감정을 배우기도 하고 또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는 감정사회화는 초창기에 생애 초창기에 시작이 되고 또 뭐 핵심적 역할이 이거죠. 감정의 규제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비록 강조문이네. 비록 뭐 할지라도 누구 강조해더라? 주절 강조. 이따 나올 거야. 비록 외부적인 어떤 familiar influences, 외부적인 어떤 이런 가족의 엑스트라니까 얘들아, familiar influence는 가족 외의 어떤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야. 엑스트라, 추가적인 가족의 어떤 영향력. 그러니까 추가적인 가족이라는 게 가족 외의 외부 사람들, 친구나 이제 동료들. 여기 나오죠. 동료들이나 어떤 미디어와 같은 이런 extra familiar influence, 영향력이 gain in importance, 중요해. 언제? During adolescence. 10대의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중요할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감정사회화라는 데 있어서 10대들에게 친구도 중요하고 미디어도 중요해. 근데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부모님이 remain primary socialization agent, 주요 사회화의 개체들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말인 거야.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 즉 부모님이 우선이다. 감정사회화에 있어서의 청소년기 때 감정사회화는 누가 우선이다? 친구도 중요하고 매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부모님이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필자가 for example을 썼다라는 건 나 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지금부터 뭐 들어줄게? 내가 한 얘기를 바탕으로 예시 들어줄게. 오케이?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반응이 뭐에 대한 감정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 serve as 어떤 역할을 하게 돼. 어떤 역할요? 역할적 모델. for emotional regulation. 감정 규제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의 어떤 모델 같은 것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가? 부모들의 반응 말이야. 됐어? 그럼 여기서 니네들 children인지 adolescent인지 10대들인지 부모들인지 지칭추로 니네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부모들의 감정적 상황에서의 반응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감정 규제의 롤모델 역할을 한다고. 오케이? 선생님이 좀 이제 욱하는 성질이 조금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더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하시다면 이제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항상 내가 왜 그런지 내 자리는 항상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운전하시는 옆자리, 난 어머니 자리잖아 보통. 너도 앞에 앉아? 그래? 나도 앞에 앉아. 앞에 앉았어. 항상 내가 앞에 앉았어. 그러면 이제 옆에서 운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직관하잖아. 그렇지? 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욱하시다 보니까 이제 비속어도 막 나오고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은 한 적 없어. 뭐 저렇게 하진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그냥 듣고 아무렇지 않게 잘하는데 내가 운전하다가 욱하면 그러긴 하더라고. 선생님도 욱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감정적 상황에서 하는 그런 반응들이 어떤 역할을 해? 감정 규제의 모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문장 끝나고 나서 ing니까 얘 뭐야? 분사구문이야. 뭘 증대시키면서? 가능성을 증대시키면서. likelihood. 어떤 가능성이요? then 나왔어 얘들아. 얘는 관계대명사일까? 동격일까? 뒤에 문장 볼까? Their children. 부모들의 아이들이 will show. 보여주게 될 유사한 reactions. 반응들을 어디에서? in comparable situation. 비교해 볼 만한 상황.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여줄 만한 가능성.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을 띄고 있으니까 that은 뭐다? 동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는 결국 부모가 주요 사회화의 어떤 요원이다. 그치? 사회화의 요원이다. 감정에 있어서. 그 예시도 뭐다? 부모가 보여주는 감정 상황, 아이들이 똑같이 보여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어머니 자꾸 저 시장에서 내가 시장에서 항상 선생님이 어머니 시장 따라다니면 우리 어머니 그 시장에서 물건값 500원 깎는 게 난 그렇게 보기 싫었거든. 나 진짜 우리 어머니 진짜 500원 깎으려고 왜 저러는 거야? 아줌마랑 막 싸울 때도 있어. 수박 한 통 사는데 500원 깎으려고. 아니, 지금 가격이 500원은 아니고 당시에 500원 좀 비싸긴 했. 비싼 건 아니고. 아무튼 약간 좀 저 왜 저래 우리 엄마. 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빵 같은 거 3개 2,000원이다. 뭐 이게 3개 2,000원이나 하냐고 내가 거기다 이제 역정을 내지.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요거 9,000원치 살 테니까 한 2개만 더 얹어줘요. 뭐 이런 거. 깎으면 안 돼. 대신 더 달라고 해야 돼. 그게 이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낫지. 뭐 어쨌든 나도 이제 부모님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 그래서 부모의 어떤 practices at times, 시기에 했던 부모의 관행들, 행동들, 언제 어떤 시기에 times 다음에 when 나왔으니까 얘 뭐야? 형용사가 되셔야 되겠죠. 관계부사. 그들의 아이들이 직면하게 되는 뭐로? 감정적 챌린지, 난관, 어려움. 그들의 아이들이 그런 감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부모들의 관행들이 본동사 어디 있어? impact 여기 있네. 주어가 practices, 동사가 impact. 또한 영향을 줘. 뭐? 감정 규제에 대한 어떤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가 뭐 사회적으로 막 뭐 힘드신 일이 생기셨어. 그래서 집에서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자식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뭐다? Fundamental Socialization Agents다. 그 얘기를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Whereas 반면에 직접적인 soothing이나 directive, 요 두 문장 진짜 중요해. 요거 니네 쓰는 연습하세요. 별표 쳐두시고. 자, 시작합니다. 반면에 직접적인 완화나 혹은 directive, 지시하는 어떤 지시사항들, 뭐에 대해서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완화나 지시하는 그 지시 같은 것들이 are beneficial for younger children. 좀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득이 되지. 그지?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뭐 니네도 초등학교 때 니네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엄마가 선택한 수학학원 다니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엄마가 선택한 영어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온 거잖아 사실.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엄마들이 아빠들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면 아이들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감정적 상황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런 직접적 지시 있잖아. 이런 것들은 애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는 이득이 되지. 그렇지만 그들은 may intrude on adolescent autonomy striving. 결국 뭐 할 수 있다? 간섭하다, 방해하다거든. intrude. 즉 부모들이 간섭하는 것일지도 몰라. 누구의? 어린 그 10대들. 아까 younger children과는 좀 나이 든 애들이야. 청소년기 시대에 자율적인 어떤 striving, 노력이거든. 자율성에 대한 어떤 노력, 추구 같은 것들에 그들이 침입할지는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게 이득이 될지는 몰라. 근데 이게 청소년기 들어서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 이렇게 직접적 지시를 한다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자율성을 뺏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도 육아하면서 청소년기 애들 그 육아 얘기 많이 듣는데 놓아주라고 하더라고. 이미 초등학교 때 감정적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청소년기 때 들이닥치는 중2병은 감당하기 힘들 거래. 그래서 그냥 관심만 가져주시고 놓아줘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10대 애들은 이제 자율성을 형성할 시기니까 그때도 막 해라 마라 이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 따라서 또 아까 전에 있던 질문처럼 뭐 나왔어 얘들아? 인과 연결사 나왔어. 따라서 10대들은 might pull away. 자, 요 문장 구조 잘 봐. 무엇으로부터 pull away. 뭐 할지 몰라? 멀어질지 몰라. 그 다음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turn toward.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돌아서 그쪽으로 가기보다는. 뭐에? 그들의 부모님이. 얘가 공통 목적어야 얘들아. pull away from their parents. turn to their parents. 이게 공통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전치사 from과 toward의 공통 목적어.
알겠니? 다시 10대들은요 멀어질지 몰라. 쪽으로 가기보다는 부모들에게 멀어진대. 그럼 니네가 말할 수도 있어야지. 어떤 시기에 얘들아? 10대들이 멀어지는 시기는 어떤 시기야? 이래라 저래라 직접적인 지시나 오케이? 지시사항들. 그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말이야. 시기에 어떤 시기? 감정적 위기 시기에 뭐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관행 자체가 are adjusted. 뭐 되지 않는다면? 조절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조절되지 않는다면은 무슨 뜻이야? 여기 unless 중요해 얘들아. 조절되지 않는다면은 무슨 얘기야? 어린 시절에 직접적 지시를 했으면 10대 때는 좀 완화가 돼서 이제 풀어주기도 해서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게 조절되지 않고 똑같이 10대 때도 어떻게 돼버리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10대들은 부모들에게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pull away, 멀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첫 번째, 공통 목적어 쓰고 있는 문장 구조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고, 두 번째, 내용상 unless 때문에 부모의 관행 같은 것들, 즉 이래라 저래라 했던 지시사항들이 자율성 보장으로 조절되지 않는다면 이 말이 되겠죠. 그렇지? 그렇지 않는다면 오히려 멀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도 어려워 얘들아. 문장 잘 봐. More suitable in adolescence. 얘들아, 얘 품사 뭐야? 얘 품사 suitable 무슨 뜻이야? suit가 뭐야? 정장, 맞다. 그치? 잘 맞다. 그러면 ABL이 붙었으니까 형용사지. 그치?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주어가 될 수 없잖아. 10대들에게 좀 더 알맞을 거예요. is indirect support. 얘는 뭐야? 명사잖아. 형용사가 주어로 쓸 수 없으니까 얘 뭐 된 거야? 문장에 보어가 강조된 거야. 그리고 비동사 여기 있고 이 뒤에 있던 명사가 뭐가 된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이걸 보어 강조 도치라고 해. 오케이? 원래 있던 문장에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데 이 형용사 보어가 앞으로 강조되게 되면서 누구랑 그에 따른 식구들이랑 전명구 같이 이렇게 강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의 위치가 도치되게 된다. 이게 기본 포인트거든. 그러면 10대들에게 더 적합할 거예요. 뭐 하는 게? 간접적인 지지가 뭐에 대한 자율적인 어떤 감정의 어떤 규제에 대한 간접적 지지가 10대들에게 좀 더 적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뭐 해라? 간접적으로 지시해라. 오케이?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간접적 지시. such as 뒤에 나오지. 그지? 뭐라고? 뭘 통해서? 관심을 통해서. 뭐뿐만 아니라 인지와 non-judgmental. 비판단적 acceptance of. 얘들아, 여기 봐. interest in acceptance of 또 공통 목적어. 얘야. 자, 그럼 잘 봐. 여기 잘 봐.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민영아, 여기, 민영아. 괜찮아? 민영아,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왔어? 다 끝났어요. 잘 봐. 여기 봐. 자, 봐. 관심을 통해서, 지금 간접적 지지야. 관심을 통해서 어디 안에 10대들의 감정적 경험에 관심. 오케이? 관심. 뭐뿐만 아니라 10대들의 감정적 경험에 비판단적 수용이나 인지뿐만 아니라. 됐어? 얘들아. 이렇게 쓰인 거야. 오케이? 여기 봐. interest in as well as 또 뭐 있었니? awareness and acceptance of adolescents 10대들의 emotional experiences. 오케이? 10대들의 감정적 경험 안에서의 관심. 여기서부터 가야지. 미안. 인식과 그런 어떤 수용, 비판단적 수용 뿐만 아니라 10대들의 감정적 경험에서의 관심. 이런 것들과 같은 자율적 감정 규제에 대한 간접적 지지 같은 것들이 10대들에게는 좀 더 적합할 것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비판단적 수용은 뭐야 얘들아? 비판단적 수용.
그러니까 막 애가 갑자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울면서 왔어.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울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뭘 그런 거 갖고 울어. 울지 마. 이건 뭐야? 애의 감정을 엄마 아빠가 판단해 버리는 거지. 야, 그거 울 상황 아니야. 울지 마. 이건 판단이지. 그럼 비판단적 수용은 뭐야? 아유,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아유, 괜찮아, 괜찮아. 이건 판단한 게 아니지. 그 아이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그치? 이게 비판단적 수용이야. 판단하지 않고 수용해주는 거. 오케이? 괜찮아? 무릎에서 자꾸 300개 띄우지 말고. 아직 안 끝났어. And being available. 또 사용 가능한 거야. 언제? 10대들이 want to talk. 말하고 싶어 할 때에 말할 수 있는 거. 사용 가능한이란 말은 좀 이상하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10대들이 말하고 싶을 때 being available.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즉 말할 수 있는. 이 말이 되는 거지. 그치?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자꾸 이 단어가 안 떠오르네. 직접 간접적 지지. 그치? such as 그러니까 뭐야? through 관심을 통해서 뭐뿐만 아니라 인지나 비판단적 수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와 같은. 그래서 요 being은 동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명사 ing. 오케이? 좋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세 지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복습 좀 해주세요. 쉬는 시간에 잠깐 읽어봐. 쉬면서. 3강의 2번. 내일은 좀 할 수 있으면 좀 쌤이 더 해볼게요. 6지문까지도 해보도록 합시다. 니네 그럼 6시보다 더 일찍 올 수는 없지? 그지? 더 일찍 오면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없지? 국어 있지? 아, 국어 앞에 있어? 민영이는 하고 오는 거야? 아, 빡세구만. 어? 아이고, 됐다. 무리하지 마. 할 수 있어. 자, 인간의 혁신 어디에서의? 농업에서의 인간의 혁신. 이게 락은 잠그는 거니까 언락은 뭐야? 해체하는 거야. 해체. 뭘 해체했어? 변화를 modification in apples, tulips and potatoes. 뭐 사과나 튤립이나 이 감자 같은 것들의 변형을 풀었다. 변형을 풀었다는 건 인간의 혁신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들을 달리 만들었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다 뭔데요? 이 변형은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수동태주의해라 얘들아. would have pp인데 빈 pp로 지금 쓰고 있어. 그러면 주어를 계속 누구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 modifications로 쓰고 있다는 거지.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었을, 절대 실현되지 않았었을 변형. 수로 뭐를 통해서? 식물의 자연적 어떤 번식 순환을 통해서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감자나 사과나 튤립의 변형들. 얘가 선행사입니다. 전명구가 지금 수식 이 modification을 추가 설명하는 거고, 한 번도 실현되지 않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변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인지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성아 필기해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농업에서의 인간의 혁신이라는 건 결국 계속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 것들이 풀어준 게 뭐다? 결국 이런 사과, 튤립, 감자들의 변형을 풀었는데 자연적 상태로는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을 그런 변형을 얘기한다.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먹는 그 정형화되어 있는 사과 모양이 있고 감자 모양도 있고 튤립 모양도 있잖아. 그치? 그건 다 원래 자연적 상태라면 그 모양이 아니었을 거야. 호박도 니네 애호박 알죠? 애호박 그 혹시 포장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닐로 단단하게 되어 있잖아. 그게 원래 애호박이 요만할 때 그 꼭지에다가 그 비닐을 이렇게 싸두는 거야. 그럼 얘가 크면서 그 비닐 밖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길쭉하게 자라는 게 애호박이야. 그걸 동그랗게 자르면 애호박전 만들고 하잖아. 그 동그란 거 말이야. 길쭉한 거. 그지?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떤 농업에서의 혁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자연적 상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런 변형들을 인간의 혁신이 농업에서 풀어줬다. 즉 앞서와 같은 경작의 과정들이 그 경작의 과정 어떤 과정? 변화를 준 경작의 과정이
has created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and the fruits consumer. 여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일부 뭐한 인지 가능한 어떤 채소나 과일 소비자들을 어떻게 look for 찾게끔 만들었어요. In their grocery stores. 노란색으로 할 필요 없어. for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이렇게 잘려야 되겠다. 식료품 가게에서 소비자들이 찾는 채소와 과일, 인지되는 채소나 과일, 알아볼 수 있는 채소나 과일의 일부를 만들었다. 다시 이러한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과정이 결국 뭘 만들었다고? 우리가 인지 가능한 채소나 과일, 소비자들이 찾는, 니네도 머릿속으로 어떤 특정 과일을 딱 얘기하면 특정 그 과일의 모양이 떠오르잖아. 그치? 근데 그 모양이 인간이 농장을 하는 데 있어서, 농경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를 이룩한 것이라고. 그게 호박의 모양, 뭐 방울토마토? 야, 원래 방울토마토라는 개념도 없었어. 그냥 토마토였지. 그게 이제 유전자 변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런 걸 통해서 조그맣게 만든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식료품 가게에서 흔히 찾는 그런 과일이나 채소 같은에 인지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 왔다, 이 말인 거죠. However, 자, 지금 여기 통념 얘기하고요. 통념에 대한 반박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어야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하지만 의존하는 것은 뭐에만 몇 가지의 품종들, 변수, 품종 이런 뜻이야. 뭐의 품종? cultivated, 경작되어진 어떤 작물의 몇 가지 품종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can live, 떠날 수 있어 인류의 어떤 vulnerable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철자 이거 H 아니야? vulnerable, vulnerable, 취약한 형태로 남을 수 있어. 이렇게 가야겠다. to starvation, 그래서 취약한 상태로 남아 어디 쪽으로 가? 굶게 되는. 그리고 농경의 어떤 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 있어. 만약 harvest가 is destroyed, 추수가 파괴되어지면, 즉 망하게 되면, 오케이? 추수가 망하게 되면 몇 가지 품종들만 가지고 의존하는 것은 이거 destroy 되게 되면, 이 추수가 잘 안 되게 되면 결국 취약해서 굶게 되는 상황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인류가 이제 농경의 변화를 이렇게 크게 이룩해 와서 살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몇 가지의 품종들만을 가지고 사라지면 나중에 그게 망하게 될 때, destroy 될 때는 굶게도 되고 안 좋아지게 될 수 있다. 자, 그럼 예시를 들었다는 건 방금 읽었었던 그 전문장이 이 글의 주제라는 거지. 왜? 난 할 얘기 다 했고 지금까지 한 얘기 바탕으로 예시 들어줄 게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 Over the course of the 3 years. 3년이라는 과정에 걸쳐. During 언제? Irish potato famine. 아주 유명한 사건. 유명하다고 하기에는. 그치? 아일랜드의 이 감자의 어떤 기근이라고 하죠. 감자 기근 시기 동안에 3년이라는 과정에 걸쳐 100만 명이 죽었어. 왜냐? 이유가 뭐가 나와야 되겠어? 소품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왜냐? 아일랜드 사람들이 주로 의존했거든. relied on. 뭐에? potatoes와 milk, 감자와 우유에만 의존했거든. 뭘 만들기 위해?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부사가 형용사, PP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모양이죠.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위해 감자랑 우유에만 의존을 했기 때문에 기근 현상이 발생됐을 때 100만 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뭘 강조하고 있니? 다양성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어가 얘입니다. 얘. 강조하는 게 뭐라고? 다양성이라고. 그럼 biodiversity가 뭘 얘기하는 거야? 생물학적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a few varieties, 몇 가지의 품종만을 가지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필자는 얘기하는 거야. In order to constitute, 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의 상징적 관계를 with the cultivated plants, 그 경작된 식물에 있어서의 그 농경의 상징적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humanity, 인류들이 must allow for, 허락해야만 해. 뭐? 생물학적 다양성을 허락해야 되며 인지해야만 해. allow 해야 돼. recognize 해야 돼. 뭐를?
잠재적인 drawbacks, 결점이 되겠죠. 어떤 결점? That monocultures of plants can introduce. 우리가 컬처가 에그리컬처의 농경을 얘기하는데 농경의 컬처 앞에 왜 컬처가 농경이 문화가 아니라 농경이냐면 결국 단어의 어근이 문화랑 에그리컬처의 컬처와 문화의 컬처는 동의어입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된 계기가 농경이잖아. 그치? 그 농경에 정착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모이게 되면서 생긴 게 뭐야? 문화기 때문에 그걸 에그리컬처와 컬처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 거야. 그럼 모노컬처는 뭐냐면 농경을 하는데 무슨 농경? 모노는 접두사로서 하나를 얘기해. 하나. 모노폴리 혹시 알아? 모노폴리? 보드게임 중에 모노폴리? 그 한국말 뭐야? 독점이란 뜻이지. 하나가 다 차지하는 게 모노폴리야. 오케이? 그런 것처럼 모노컬처도 뭐야 얘들아? 단일 경작. 오케이? 단일 경작을 얘기해. 하나만 키우는 거. 식물의 단일 경작이 can introduce,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 결함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합니다. 인류는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 생물학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모노컬처 of plants, 식물의 단일 경작이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결함 같은 것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lanting seeds, 씨앗을 심는 것은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biodiversity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 생물학적 다양성의 모든 씨앗을 심는 것은 비록 이분이 삽입된 겁니다. 그것들이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and profitable. 여기에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 뭐겠어 얘들아?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이 씨앗들이 당장은 즉시 뭔가 유용하고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planting이 주어 본동사 누구? can ensure,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를? longevity of those plants for generation to come. 다가오는 세대들을 위한 그러한 식물들의 수명 같은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밸런스, 즉 균형. 자, 이 글에서의 밸런스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균형은. 이 글에서의 균형은 뭐야 얘들아? 이 글에서의 균형. 그래, 생물학적 다양성. 즉 균형이 must be stuck between the nature's capacity for wildness and the humanity's desire for control. 그치. stick의 과거분사가 stuck이거든. 그래서 딱 붙어져 있어야 돼.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수동태로 쓰고 있어야 얘들아. 잡는 게 아니라 잡히는 거니까 수동으로 쓰고 있는 거다. 뭐와 뭐 사이를 자연의 어떤 야생의 자연적 능력과 통제에 대한 어떤 인간의 바람 그 사이에 밸런스가 딱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즉 인간에게는 바이오다이버시티, 자연에게도 단일 경작보다는 뭐? 다양성이 더 좋죠. 그렇죠? 자, 3번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 돼야 되겠네요. 강프로 영어 가셔서 검색어에 도치 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지금 4년 동안 내가 이 학원 온 지 8년인데 4년 차 때 내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쌓인 영상이 한 850개 됩니다. 영상 개수만. 근데 겹치는 게 되게 많아. 누가 뭐 물어봤어? Imagine 보도록 합시다. 3번.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법적인 제목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여 있어요. 그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Imagine offering a group of people either donuts, chocolate, ice cream. 상상해봐. 제공하는 것을. Image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누구에게? 그룹 오브 피플에게 either A나 또는 B를. 얘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도넛 아니면 아니면으로 가야 돼. 도넛 아니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둘 중 하나 제공한다고 생각해봐. A 혹은 B를 제공한다고 생각해봐. 간접 목적어 A, 직접 목적어. 그 그룹은요, indifferent overall.
전반적으로 이제 indifferent는 무관심한이라는 뜻이죠. 어휘 잘 잡아두셔야 되겠고 그 그룹은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어. 뭐 받는지에 대해서. 이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That half the people in the group, 그 그룹의 절반은 will choose donut, 도넛을 선택할 것이고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 관심 없어. 뭘 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은 이거 받고 반은 저거 받고. 그지? 그냥 이렇게 잘 나눠준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상황 전개됐고 자 이제 또 상상해 봅시다. 지금 둘 중 하나를 받는 그룹 절반이 지금 언급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상상해 보자 이거야. 제3 옵션이 is introduced, 도입이 되게 돼. 그리고 in this case 이 제3 옵션이 들어간 경우에 it is fishy flavored ice cream. 이 생선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 세 번째 선택권이 돼. 나는 아이스크림도 좋고 도넛도 좋아.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받았는데 제3 옵션 뭐가 생성돼? 생선맛 나는 아이스크림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더 도입 of this option, 이 생선맛 아이스크림에 대한 도입이 뭔데? Which less preferred. 그렇지. 누군 또 이제 생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것까지 설명을 하는 거야. 선호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렇지. 둘에 비해서는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절 선호되는 뭐보다 나머지 두 개 초콜릿과 도넛보다는 덜 선호되는 이 옵션에 대한 도입이 본동사 can shift, 바꿀 수 있어. 사람들의 선택들을 뭐와 뭐 사이? 도넛과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이에서의 사람들의 선택을 바꿀 수 있대. 어떻게? The attraction, 매력이죠, 매력. 이끄는 거. The attraction effect니까 매력 효과, 이끄는 효과. 이 이끄는 효과가 발생돼. 언제? When unwanted option. 원치 않는 선택이 make the option. 그 옵션을 뭐하게? To which it compares most closely. 여기까지. compares. seem more. 여기 본동사죠. 다시. 언제? 원치 않는 옵션이 만드는 거야. 선택권을. 뭔 선택? 가장 closely, 밀접하게 여기 비교될 수 있는 그 옵션을 여기에서 비교될 수 있는 그 옵션은 무슨 옵션이야? 도넛이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냐? 이 선택을 가장 밀접하게 보이게 만들어. 어떻게? 좀 더 매력적. 얘가 목적격 보호죠. 얘가 목적격 보호고 이 seem이 이형식 동사다 보니까 그 이형식 동사의 보호 형용사 attractive가 뒤에 나온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야, 도넛 먹을래?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을래? 괜찮아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아무거나 주세요. 하는데 야, 도넛 먹을래?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을래? 생선맛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러면 저 도넛 아니면 초콜릿이요. 이게 좀 더 강렬하게 보이게 만든다 이거야. 생선맛 아이스크림의 도입 자체가. and 그리고 it leads, 여기서 leads는 누구랑 병렬? 앞에 있는 뭐? 여기 occurs. 또 이 효과가 뭘 이끌어? 사람들이 뭘 선택하게끔? A가 to B 하도록 뭐 comparative better option, 상대적으로 더 나은 comparatively, 상대적으로 더 나은 옵션을 선택하도록. 이런 경우는 바로 뭐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말이야. 이런 걸 선택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치? 원치 않는 옵션이 들어오게 되면서 도넛과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대한 매력도를 더 끌어올리는 거야. 둘 중 하나 줄게 하면은 거기서 거기거든. 매력이 다 좋아. 둘 중 하나 다 좋은데 여기서 원치 않는 게 하나 추가돼 버리면 둘 중 하나의 선택권이 더 절실해지게 되는 거지. 그치? The key to, t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가 나오고 있다 얘들아. 의주동으로 명사 나오고 있죠. 핵심은 왜 이것이 그러한 어떤 흥미로운 효과다인지에 대한 것의 핵심은 바로 뭐다? is that 이하다. That third option, 세 번째 옵션이 desirable, 바람직하며 따라서 irrelevant. undesirable니까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뭐다?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다시
앞서와 같은 그러한 흥미로운 효과들. 그러니까 A 선택권, B 선택권은 둘 다 매력적이었는데 여기서 원치 않는 C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두 개의 원함이 좀 더 강해지게 된다라는 그 효과의 핵심은 결국 뭐다? 세 번째 옵션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뭐다? 저 C는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would ever choose fish flavor ice cream. 생선맛 나는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이 should still be undecided about whether they want chocolate ice cream or donuts. 그들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원하는지 도넛을 원하는지에 관한 여전히 undecided, 결국 뭐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생선맛 아이스크림을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이 둘 중에 뭐에 관해서 좋아하는지도 역시나 매력이 좀 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다 나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지만 뭐 먹지? 생선 맛은 싫은데 도넛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러니까 아직도 undecided한 상태야. 하지만 갑자기 because of the fish flavor,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 뭔지 잘 모를 때 갑자기 세 번째 fish flavored 아이스크림이 도입 때문에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seems more 어떻게 보인다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까지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아까 쌤이 좀 격양되게 내가 복습의 강조를 말씀드렸는데 더할 나위 없습니다. 무조건 복습하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워크북 좀 더 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 준비되는 대로 쌤이 바로 줄 테니까 복습하시면서 그거 끝나는 대로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좀만 이따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